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제 21회. 네, 시즌 2. 그럼 1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회 해야 되는데 21회니까 시즌 2 1회. 네, 안녕하세요. 그게 네, 뭐 대중 없습니다. 뭐 체계도 없고.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고요. 볼메입니다. 네, 철수입니다. 네, 새로운 등장 철수. 와. 네, 와.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누구세요? 철수는요.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철수는 딱히 뭘 하고 있진 않지만 백수인가요? 프리랜서로 네, 프리랜서. 활동 중인 네, 백수입니다. 네, 프리랜서이면서 백수면서 커피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프리랜서로 커피 일을 하고 있죠. 커피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3명이 모여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김언니는 바쁘셔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면서 또 편하게 수다 떨어볼게요. 네. 우리 볼맨님 뭐 했습니까? 저는 뭐 하시다시피 네. 회사 다니고요. 아이도요? 그렇죠. 네, 뭐 때려친다면서요. 때려치시기를 당신도 보고 때려친다고. 김언니가 때려쳐가지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때려칠까? 이러고 네. 있는데 일단 휴가가 길었잖아요. 휴가가 아니라 연휴가 길었어가지고 네. 연휴 끝나고 오니까 업무들이 엄청 밀려 있어서 거의 요즘에는 약간 무슨 편집자가 된 것 같은 문서들을 엄청 이런저런 보고서 같은 거 수정하고 이러느라고 바빠요 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 두 달 쉬었나요? 한 2달 쉬는 동안 추석 연휴가 있었네. 그쵸? 네, 그럼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연휴는 쉬어서 좋았는데 네. 쉬고 오니까는 10월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3주밖에 안 되는데 10월이 끝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빨리 가는구나. 이러다 12월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근을 안 하려 노력하며. 주말에 나와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귀차니즘에 주말에는 그냥 시체놀이 하다가 요새는 약간 좀 그렇고 있어요. 생각만 엄청 많이 하고. 주말에는 그냥 시체놀이 하고 계시고. 네. 네, 철수는 뭐 하셨어요? 우리 한 2년 만에 봤는데 네. 2년 만에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컸네요. 나는 찬스가. 1년 만에 봤다고 생각했는데 2년이래요. 2년 시간이 금방 가네? 네. 뭐 하고 계셨습니까? 프리랜서지만. 왔다 갔다 한 6개월 있다가 네, 여러 카페를 전전하다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좀 전전하다니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봐봐. 그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디테일하게 네. 상호로 얘기해도 돼. 상호까지는 얘기 못하겠고 얘기해도 돼. 지역? 지역. 때문에 네, 동대문에. H 뭐 회사 뭐 이렇게. 네, M 건물에 있는 옥상 쪽에 네. 술집을 했었고요. 네. 오. 카페 겸 바. 그러니까 요새 카페 펍. 네, 말 네, 그대로 낮에는 카페 하다가 저녁쯤 되면 막 맥주랑 간단하게 와인 맥주 팔고. 파는, 네, 그런 어떠 식으로 잘 되던가요? 잘 되진 않았는데 막 네. 대관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잘 될 수 있었지만 네. 이제 너무 늦게 끝나니까 업무 시간이 펍이니까. 너무 새벽에 끝나나요? 새벽 2, 3시? 그쵸. 그쯤 끝나면 이제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택시 잡기도 힘들고 그래? 그쵸. 집에 가고 싶어. 거기 관광객들 많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택시가 잡기 힘들어요. 다 강남에 가고 멀리 가야 돼서 택시들이. 그런 것 카카오 택시가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같아요. 전 이용을 안 해봤는데. 핸드폰이 블랙베리입니다. 어플이 지원이 안 돼서 네, 바꾸십시오. 왜 블랙베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블랙베리 장점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블랙베리요? 네. 블랙베리는 일단 이쁜 쓰레기라 불리는데 코티 자판 때문에요? 그쵸. 네. 이 디자인 자체가 이뻐요. 이쁜 거 같네. 네, 디자인 이쁘고 일단 커티가 한번 눌러보시면 이 네. 쫀쫀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써보신 사람은 계속 이것만 쓸 거예요. 나도 코티 자판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국내 제품들은 커티가 너무 없어. 커티 아예 없지 않아요? 아예 없죠 지금. 음. 이게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없잖아요. 최근에는 다 터치 버튼밖에 없어서 저도 이제 쓰고 싶은데 사실 근데 좀 호환성도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용도 나오지 않나요? 최근에 OS가 안드로이드 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플 다 호환되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블랙베리에서 나오셨나요? 갑자기 커피를 얘기하다가 아 본인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궁금하길래 쓰니까 네, 또 어디를 또 그동안 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바도 하다가 뭐 웹 디자인 프리로 일하고 네.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 그럼 최근에는 카페 일은 안 하고 있고요. 알바로만. 어디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동대문 지역의 어느 한 공간에서 동대문을 벗어나지 않고 있군요. 거의 혹시 나와가지고- 배달 위주로 하는 그런 거?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그런 아닙니까? 거는 못합니다. 배달. 요새 카페는 어떤가요? 동대문 상권은? 동대문 상권은 워낙 사람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외국인이 꼭 오면은 들리는 데가 동대문이잖아요. 아 그래요? 요새 동대문을 솔직히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간 적은 많은데 저도 잘 안 가는 네. 것 같아요. 예전에나 막 옷 사러 몇 번 그건 뭐 한 10여 년 전 얘기.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꼭 오는 코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별거 아닌 건데 네. 외국 사람들은 꼭 거기다 쇼핑센터 들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카페인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비율이 이제 외국인이 많다 이거. 아 비율적으로? 네, 양말을 사러 많이 오신대요. 어느 관광객이요? 뭐 중국? 최근에 그 예능 봤는데 외국인 친구 러시아. 아 맞아요. 어서와 한국은 아, 처음이지 맞습니다. 거기에 네네네. 러시아 네. 친구들이 동대문 가서 양말 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한 켤레에 1,000원밖에 안 한대요. 한 켤레 1,000원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저는 500원짜리도 저는 있으니까. 양말 500원짜리 신는데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게 좋은 건가요 그럼? 양말이? 섬유나 이런 건 우리나라 게 좋죠. 근데 비싸죠 우리나라 게 좀. 근데 뭐 베트남 것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중국 건 좀 별론 것 같아. 아 그럼 저는 양말을 잘 몰라서 이 섬유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금방 구멍 뚫리고, 그러니까 발목 양말이나 이런 거 여자들이 많이 신는 스타킹 같은 것도 이제 질 차이가 신어보면 나긴 나더라고요. 아 금방 많이 싼 거는 금방 이게 구멍 나고, 구멍 나요? 예, 약간 그렇고 좀 좋은 건 가격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써봐도 이게 쫀쫀하니까 잘 올이 안 나가고, 오래 쓰게 돼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이뻐요? 캐릭터? 거의 그 상표를 무시하고 네. 다 그냥 완전 배트맨 캐릭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없이 맞아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그 카툰 캐릭터들 그쵸. 네. 아파트에서 파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많이 해서 이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간다. 양말을 많이 사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 예능에서 보고 지금 거의 카페 하시는 데는 가격대는 어때요? 그냥 싸요. 2,000원? 3,000원? 네, 그 정도 하고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위주로만 하는 네, 카페겠네. 맞아요. 관광객들 오면 막 빠르게 많이 사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전혀 뭐 입자 조절이나 뭐 추출 시간 이런 거는 커피 맛은 관여 없이 네, 빠르게 그냥- 신속하게 뽑아서 나가는. 그렇죠. 근데 맛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맛없진 않아요? 네, 맨 처음에는 커피 하면서 와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렇게 뽑아도 실상 네. 디테일한 거는 모를지 몰라도 크게 대충. 맛의 차이는 음. 그렇다는 게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카페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는 이제 회사에서나 회사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은 사실 사람들이 맛을 안 따지는 것 같아서 따지니까 분위기나 이런 거.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들은 좀 많이 물리고 좀 별로인 데들은 안 가는 것 같긴 한데, 동대문은 이제 상권 자체가 유동성 그런 거,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약간 목이 마르다, 그래서 음료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들어오시니까
그거에 대해 크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두지 않고 온다고 하면 그냥 어차피 테이크아웃에서 가니까 그거 다시 들고 와서 아 이거 맛없어요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제 그쵸? 생각이긴 뭐 하고. 아무래도 이제 상권의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저도 요 근래에는 이제 명동 쪽을 거의 매주 자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드라이브 삼아 갈 데는 없고 그나마 좀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밤에 드라이브 왜 하세요? 밤에요? 네. 아드님하고. 네, 아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드라이브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가족들이랑 이제 명동 쪽 이제 좀 밝으니까 그 사람들도 짝짝하고 그래서 그런 데를 자주 가서 이제 음식도 먹어보고 커피도 많이 종종 사 먹는데 사실 커피 맛이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런 데들이 맛있진 않은데 가격도 비싸기만 하고. 근데 어찌됐든 커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는데 뭐 상권의 특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집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커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래서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된 커피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저는 요새 갑자기 든 생각이 이거 말씀하시면서 들은 게 저희 회사 주변에 조금 좀 유명한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빵하고 커피가 좀 유명한 데가 하나 있는데 프랜차이즈인가요?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아, 개인 근데 카페인데? 원래 개인 카페로 시작했는데 뭐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분점? 약간 그런 개념이 한 두어 군데 생겼다고 그 지역 하더라고요. 내에?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예. 뭐 그래서 생겼다고 해서 좀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제가 거기 가오픈했을 때 갔었거든요. 그때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산미가 있는 커피가 제 취향은 아니어서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거기는 약간 좀 산미 있는 커피가 약간 본인들의 메인 커피의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카푸치노를 어쨌든 그런 데 가보면 카푸치노를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카푸치노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따뜻한 걸로 드신 따뜻한 거죠? 걸로. 네. 그리고 이제 거품도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인기가 되게 많으니까 점심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많아지면 힘들지. 예, 가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든 뭔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녁에 갔을 때는 남자분들 위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갔더니 점심에 여자분들로 싹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분이 저는 라떼를 시키고 그분은 카푸치노 시켰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없죠. 들고 오면서 차이가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카푸치노인지 그러니까 빵하고 같이 들고 오면서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써준 게 아니어서 맨 처음에 네. 오른쪽인가라고 네네. 이게 카푸치노라고 말해줬는데 저희가 헷갈린 거예요. 근데 보통 카푸치노나 라떼는 들으면 무게 차이가 확 나잖아요. 카푸치노가 약간의 훨씬 차이가 가볍잖아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카푸치노 먹은 건지 라떼를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게에 이제 그런 기준을 쉽게 잡은 것 같아요. 뭐 카푸치노를 꼭 뭐 우유 거품이 많고 우유가 적어야 된다라는 네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네.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차이가 없게끔 만드는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카푸치노랑 그래서 라떼로 그러면 맛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던데? 있어야 되는데 시나몬이 네. 그냥 안 근데 올려지네. 요새 이제 보통 이제 각자 올리시라고 따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취향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제 커피 스미스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는 뭐 제가 계속 관여하는 건 아닌데 걔네는 지금 카푸치노랑 카페 라떼가 확연한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쁘니까 사실 카푸치노가 조금 더 품이 들잖아요. 거품을 조금 더 네. 곱게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매뉴얼상에는 뭐 포밍을 좀 더 내서 음. 두텁게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만드는 애들이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라떼랑 카푸치노의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카페들이 가보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대했던 고객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던 게 요 근처 카페를 갔는데 자기는 카푸치노를 좋아하는데 라떼랑 카푸치노가 도대체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죠. 아, 카푸치노는 보통 이렇게 나가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먹는데 뭐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가 조금은 애매모호한 가게들이 요새 많이 있는 것 같다. 의도적으로 그 차이가 없게끔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부분도 있다. 못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왜냐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걔네가 그렇게 레시피를 정해놓고 만드는 가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후자 쪽에 의심이 드니까 좀 네. 그 못 처음에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어서 더 그런가?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경이 덜 쓰여. 어쨌든 음료가 네. 계속 밀려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왜냐면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그러니까 메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손님들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쁜 시간대에 뭐 좀 숙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와서 음료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다 보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물론 그 가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손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가게들이.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지라고 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가게라면 오래 갈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분명히 또 다른 가게한테 이제 상권을 뺏기겠죠. 왜냐면 손님들도 이제 요새 워낙 눈높이들이 높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잖아요. 특히 카페라는 게 예전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또 선택권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많은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네요. 그럼 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주제를 하나씩 얘기해보면서 논의를 해볼까요? 뭐 우리 철수 씨는 뭐 요새 관심이 있어 하거나 의식하고 있는 주제 있습니까? 주제를 주시고 정한 게 없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첫날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볼메님은 뭐 있습니까? 저요? 저는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게 뭔가 시즌 2도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좀 그래도 네, 뭐 생각이 없잖아요, 원래 우리가. 시즌 2. 왜 그러시죠? 전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같이 몰아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뭘 할까? 그러다가 요즘에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 그런 네.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건 아이고, 어떨까? 괜찮습니다. 뭐 그런 우리의 생각이 좀 고민이 들어서 다들 모든 항상 사람들의 비슷하지만. 고민이 아닐까. 네. 요새는 또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야 늘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인생의 득도를 하셨었는데. 제가 언제 득도를 했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다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득도하는 건가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죠. 그리고 네. 이제 돌아오고 나서 보통은 네. 이제 여행을 하면 그게 그래도 좀 먼 곳을 여행한다고 하면 그게 한 달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관점이. 조금 이렇게 활력소, 그러니까 다시 되짚어보 생각하면 좋았다 이런 생각들이 한 달 정도는 약간 좀 기운나게 해주는 요인이 한 달은 갔던 것 같은데 근데 한 달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갔다 와서 갔다 온 그 다음 날부터 급격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니, 왜요? 왜 그런지 세상이 너무 모르겠는데 힘들어. 뭔가 이게 나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만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꿈틀대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오히려 초반에 그래서 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급격히 기분이 가라앉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진짜 약간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실과 이상?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선뜻 사실 회사 직장인도 아마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도 되게 많으실 텐데 직장을 요새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니긴 싫은데 선뜻 이렇게 퇴사를 마음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김원희처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젊으면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요새는 젊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나이가 들으나 뭐 어딘가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 친구들도 보면 조금 그나마 좀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작더라도 좀 안정성이 보장되는 데 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여긴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만두려고 하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제 주변에도 최근에 그만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41살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딴 데로 가셨는데 거의 신생회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저는 좀 본인이 이게 아예 진로를 바꾸신 케이스거든요. 그분은 원래 하던 거에서. 그래서 그걸 찾았다는 거가 되게 부러웠는데 이제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주변 회사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 회사가 신생회사니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라서 잘 사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막상 네. 그래서 근데 떠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돌아와가지고 막연한 진짜, 거잖아요. 그냥 백수 네. 돼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러다가 막 고독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막연한 생각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인생에 정답은 없고. 근데 확실히 다른 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전에 이제 직업을 바라보는 직업관 이런 네. 것들이랑 확실히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예전에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내가 여기 몸담으면 뭐 싫으나 어쩌나 그냥 죽을 때까지 쭉 가다 정년되면 나오는 뭐 그런 개념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요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 쪽에 많이 가치관을 둔단 말이에요.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그런 직업관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다르다라는 걸 많이 인지하게 되고 실제로 저도 같이 일을 할 때 비록 뭐 그냥 카페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들다. 나 계속 다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스타들이 이직률이 꽤 높은 편인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서비스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그 고민을 항상 저랑 얘기를 나눠요. 어떤 이제 사장과의 어떤 불화, 뭐 지적을 많이 당한다거나 아니면 좀뭐 자괴감을 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많았다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누죠. 근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뭐 참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뭐 찾다 평생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잘 인연이 닿아서 좋은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고민을 그럼 나는 안 하느냐? 저도 해요 사실 하면서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사실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어찌됐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쉽진 않지만 기회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래서 기회가 오는 것 같고 그 기회를 잘 잡는다면 그래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던 게 아닐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김원희도 지금까지 여러 업체들을 거쳐서 이제 지금에 왔다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갈등을 하고 뭐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볼메이님처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아직 뚜렷한 답을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철수처럼 그래도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근데 뭐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각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겠죠. 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보니 정답 없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볼매님도 지금 뭐 계속 어떤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갈등과 고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 다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 죽는 거 아닌가요? 용기를 좀 내볼까 하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어서. 아, 누가 또 불을 당기고 있군요. 불을 당기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갔다 와서 너무 우울해서 그랬던 것도 있고. 불을 좀 지핍시다. 그럼 저도 여기 이제 2기에서 이제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분방. 자유분방하니까 이제 자주산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논리죠? 아니 좀 자유로워져야 좀 이런 것들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실 삶에 치여서 계속 일만 하는 친구들이 하루 시간 내서 이렇게 녹음하자고 그러면 쉽겠어요? 대부분 그냥 쉬고 싶고 자기만의 어떤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조금은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뭐 물론 나보다 더 나은 여건 속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난 지금 이 상황도 꽤 행복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는 꿈이 없냐? 그렇게 낮은 비전을 가지고 살면 되겠냐? 네 노후를 생각해야지. 근데 솔직히 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뭐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조금은 생각을 많이 버리고 사는 편인데 뭐 그냥 저는 지금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대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다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닌가. 좀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좋게 생각하고 좀 생각을 많이 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워낙 생각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이것도 하나의 제 삶의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럼 주제가 그거였습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피숍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서 아, 그 얘기도 하셨어요, 좀, 이제? 예, 좀 네. 프랜차이즈식 카페 천편일률적인 분위기에서 조금은 원래는 이제 제가 있는 쪽이 마포 이런 요 라인인데 경의선 라인 그쪽 경의선 네네. 숲길 있는 쪽에 네.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네.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커피숍들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6, 70년대스러운 개인 카페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6, 70년대스럽다. 젊은 느낌이 아닌 옛날 앤틱한 느낌의 개인 카페들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니까 개인 카페인데 네. 개인 카페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좀 규모가 좀 크질 않나요? 약간 구멍가게 느낌이 드는 가게도 사실 좀 많았었거든요. 작다 보니까 네. 그럴 거예요. 작다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똑같이 작은 가게들이 생기는데 작은 네. 가게들에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좀 개성이라든지 특색이 좀 가미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장이 들어요. 젊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사장들이 젊어져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커피 그냥 편의점 같은 느낌의 개인 네. 카페들이었다면 요즘은 진짜 카페 같은 느낌의 개인 카페들이 생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보면 약간 연남동이나 네. 약간 뭐 그런 데서 볼 듯한 느낌의 커피숍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요새 카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전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네. 이제 수익성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서 네. 했던 경향에 비해서 요 근래에는 30대 사장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 새로 생겨서 제가 말하는 좀 약간 개인 카페 컨셉을 담은 카페들이, 그런 카페들이 보면
그분이 사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고 네. 그리고 조금 젊은 사장인 것 같아요.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생겨서 한번 가보잖아요. 보통 점심 때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색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와플을 갖추고서 준다든지. 네,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그 음료를 조금 다양화하고 그 컨셉 그 카페 내부를 약간 조금 개성 있게 개성을 한다든지. 많이 반영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회사 주변 뭐 좌식 카페 비슷한 느낌이랑 혼용돼서 이런 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카페인데도 보통 이제 오픈빨이라고 처음에 많이 가도 나중에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자기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근데 카페들이. 갔는데도 맛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특색도 가격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디야나 이런 데들도 많이 가긴 하지만 그런 데 외에도 그런 카페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원래는 근거리에 있는 카페를 이용을 했다면 요새는 산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걷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카페를 사람들이 찾아가려는 약간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의를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커피를 것 같아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어떻게 보면 취미 활동처럼 네. 내 유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 원하는 음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이제 선택을 하는 흐름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사업주들이 젊어요. 저도 이제 많이 네. 만나는데 30대 사장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과거에 익숙했었던 스타일이 아닌 변화도 꽤 많이 주는 네. 사업주들도 만나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스타일, 꼭 정해져 있는 툴이 아닌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람이 커피를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네. 그래야만 또 주목을 받거나 자기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을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개성 강한 카페들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확실히 젊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사장이 직접 못하면 그래도 점장급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매장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좀 많이 젊어지는 경향이 꽤 있어서 또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일을 못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요새 이제 느끼는 게 그 백종원 씨의 그 푸드트럭 프로그램을 간간히 지나갈 때마다 봐요. 네네. 보셨어요, 첫수도? 네. 혹시 푸드트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관심 있는데 네.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네, 그냥 머리도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찾기에는 힘들지만 네, 그게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또. 근데 고정으로 한 상권들도 있잖아요. 요새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강남에도 한시적으로 했다가 한강에도 있다가 뭐 청계천에도 있다가 강남 그 거기 나왔던 푸드트럭에 나왔던 거긴 없어졌나요? 그게 이제 뭐 주말마다 하고 이렇게 아. 트럭이니까 옮겨 다니고 그러는 건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좋게. 왜냐면 근데 놀러 가서 음식 먹고 하는 재미가 또 푸드트럭도 있으니까. 요즘에 푸드트럭이 좀 붐 비슷하게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도 나오고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저 엊그저께 그러니까 맨날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가 뭐 아예 푸드트럭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 솔루션이었는데 거기는 욕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유난해? 뭐 이런 데들은 네.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저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본방 찾아서 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엊그저께 제 방인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장사하실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부러 섭외를 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연출성이 있다라고 이제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카페를 과거 운영했었던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게를 내는 분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자영업자분들이 뭐 망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해놓고 안 내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푸드트럭 얘기 살짝 꺼낸 게 과거에 많이 이제 그랬거든요. 카페를 열어놓고서 운영이 안 되니까 막 빨리 접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빈번하게. 그래서
가게가 막 여러 차례 막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새로 카페를 여는 젊은 친구들은 나름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었던 거에 반비해서 조금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연출된 부분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가게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거는, 최근에도 이제 인터넷 기사 찾다가 무인 점포와 이제 무인 포스와 관련된 기사를 또 봤어요. 제가 뭐 내용은 전에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무인 점포 들어서는 거. 그리고 이제 최저 시급과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년도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모르겠어요. 7,580원. 네, 7,530원. 아, 네.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이제 한 16% 이상 올라갔는데, 네, 그쵸. 기존에 있었던 대비 가장 많이 올랐던 케이스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기사에 이제 리플이, 어떤 뉘앙스의 리플이 달렸냐면, 물론 기사 내용도 약간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최저시급 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리플도 실질적으로, 봐라. 최저시급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된다. 마치 최저시급 인상이 모든 죄의 원인인 것처럼 많이 리플도 그런 식으로 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달았겠죠. 그런 기사가 눈에 들어올 테니까. 모르죠. 댓글 댓글 부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뭐 이해는 갑니다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거기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무인 점포나 이제 무인 포스 시스템을 도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그 점포가 없을 때 무인 점포를 티켓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vending 머신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 판매기도 꽤 많았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요 근래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 무인 점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뭔가 인상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는 거랑 무인 점포랑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전혀 네. 연관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꼭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전 이상하다는 거죠.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저 시급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최저 시급이 오르는 거는 해피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식의 어떤 여론,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은 있는데 네. 그게 나는 행복한 보기 시급은 올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저도 막 이리저리 가면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받아가는 게 차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심세한탄을 하세요. 아, 주인이랑 알바랑 돈 버는 게 수준이 비슷하다? 근데 리플도 네. 그런 게 나오고 근데 뭐 네. 물론 봤어요? 근데 기사는 보죠. 음.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사장님이 더 많이 받겠지만 그런 소리를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르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좀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많이 올랐다? 네, 이번에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오르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좀-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많이 올라도 문제가 되는 가게도 있겠죠. 정말 영세한 점포들은 물론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핑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업주를 해봤는데 맞아요.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갈 때 있어요. 특히 영세한 가게들은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게 많은데, 그 이면에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그 주된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근데 왜 꼭 우리는 인건비 쪽에만 초점을 맞추냐, 항상. 솔직히 인건비가 오르는 것보다 임대료 오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오르는 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다 오직 최저시급.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왜 꼭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최저시급이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막 자영업자 다 망할 것처럼. 물론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뭐 감가상각을 뭐 반영했을 때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비단 최저시급의 인상의 요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실 최저시급이 인상이 많이 되면 주인이 좀 더 일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근데 사실 뭐 주인이 15시간씩 일을 해도 뭐 나가는 게 이래저래 많다 보니 거기에 인건비조차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는 게 저는 이제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더 크거든요. 많은 가게들이. 사실 인건비는 전체 매출에서 보통 한 3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매출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잡는 게 카페인 경우에는 그 원자재 값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안 되는 식으로 많이 이제 계산들을 해요. 거기에 반영돼서 인건비도 30%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임대료도 얼마를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상한선들을 제한을 하는데 대부분의 아마 가게들을 보면 임대료 비중이 꽤 높을 겁니다. 아마 전체 매출에서 기본 한 4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물론 좀 이렇게 좀 번화하지 않은 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번화한 데는 평당 4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10평만 돼도 한 400만 원이에요. 그럼 전체 차지하는 매출에서 4,500만 원이 꽤 크거든요. 물론 그런 10평 정도 가게라면 사실 매출이 뻔한데 뭐 하루 매출 잘 나와야 뭐 유동 있는 상권이면 뭐 잘 나와야 80만 원, 60만 원일 텐데 거기 그 정도 매출 나오는 가게에 임대료가 4,500이 넘어간다면 거기에 또 뭐 관리비 또 따로 나올 거고 사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기사를 잘 못 봤어요. 그런 거 같네요. 네, 대부분 다 최저시급 인상이 모든 원인에 있는 것처럼. 근데 무인포스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맥도날드나 이런 데도 안 그런 거? 근데 네, 거기는 그것도 무인포스잖아요. 무인포스긴 하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인포스를 네.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진짜 아예 사람이 없이. 아예 없는. 저는 본 게 그 뭐지? 코인 인형 뽑기? 네, 사람 없는 건 본 게 인형 뽑기. 물론 간간히 오겠죠. 중간중간 올 거고. 요새 또 그런 본 게 자동 판매기만 잔뜩 있는 그런 샵들을 봤어요. 네. 동전 교환만 하는. 크진 않았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돈을 먹는 경우. 제 지인도 이제 그 인형 뽑기를 갔는데 돈을 먹어가지고 뭐 이제 다 사람들이 퇴근을 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대요. 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용해 본 게 그게 다예요.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에서 무인포스를 이용해봤지만 편리한 경우도 있는데 가끔 이제 잘 결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 손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좀 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가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그걸 꼭 최저시급 연장과 연관성만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는 자영업자 포화 상태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자영업자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도 하고 법적인 브레이크도 없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산업 자체, 경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고도 성장을 할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임대료 오르는 거나 인건비가 오르는 것들을 매출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됐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제 인건비만 올라가는 것 같은 사람들의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아니 싶기도 똑같이 오른다니까요. 똑같이 오르는데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한 6, 7%씩 오르다가 지금 네.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18년인가요? 20년인가까지 네. 10,000원 시대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달성을 하려면 지금처럼 오르는 10% 수준으로 계속 올려야지 그때까지 달성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런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그러니까 한데. 그 인식에는 어찌됐든 사람값을 싸게 생각했었던 자영업자의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싸게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제 그건 네. 사회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약간 그런 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네. 싼 걸로 네.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경제 규모가 뭐 10위권, 20위권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어느 순간 가장 확 잘 사는 떨어질지 나라인데. 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확실히 기사나 이런 거에 뭐 임대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비해서 최저시급만 되게 도드라져서 계속 기사로 봤던 그러니까 것 같긴 지금 해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제 특히 정치 쪽은 또 많이 강한데 그래서 뭐 이제 뭐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꽤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워낙 언론이 좀 어떤 균형이 있는 기사를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경향이 꽤 강한 걸 매번 느끼는데 최근에 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카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아시죠? 네. 특히 뭐 브로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음. 신생 매장 근처에 신생 매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투자자랑 어떤 사업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매장이 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대화를 얼핏 들었냐면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워낙 대화를 크게 하시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셨어요. 한 아버지 세대 되신 것 같아요. 한 50대, 60대 되신 아저씨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바이저 이제 이런 애들인 것 같죠. 가맹 개설해주는 그런 애들인데 어떤 대화였냐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알바생들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참 이거 자영업자 하기 힘드네. 이거 꼭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아저씨들의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애들을 싸게 부려먹으려는 생각밖에 없지 얘네들이 인간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실 주휴수당 주는 것도 요 근래 돼서 많이 이제 챙겨주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아예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주휴수당을 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주휴수당 줄 만큼 일을 시킨 적도 없지만 사실 그때 제가 주휴수당 줄 여력도 안 됐고 그러니까 물론 나도 못 줬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근데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선들은 지켜주면서 할 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 시급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요인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그 인건비 쪽에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인건비는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쪽 특히 이제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제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는 비율이 높아요. 인건비에 비해서. 사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카페를 정리했던 것도 임대료 비중이 너무 왜냐면 1년에 기본 10%씩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잠시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또 커피를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자꾸 인건비 오르는 게 자기 탓인 걸로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좀 그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내 일자리가 좀 위협받는다. 그게 꼭 최저시급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시설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뭐 주제는 제가 여기까지 정했고요. 네. 원래 오늘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커피 얘기하려고 그랬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 1시간이 안 됐습니다. 1시간이 안 됐나요? 네, 1시간 채워도 됩니다. 오늘 커피 이야기를 제가 뭔 주제 하려고 했죠?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아, 제가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주제. 제가 카톡으로 아, 커피, 합리적인 커피 소비 문화. 합리적인 커피 소비구나.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합리적이다. 네, 근데 요 얘기를 생각하게 했던 계기는 네, 뭐 며칠 전 기사에 밥값이랑 네. 커피값이 거의 비슷하다. 근데 뭐 그건 뭐 옛날부터 네.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예전부터 쭉 여기 나왔는데 기사도 나왔길래 여러분들은 그 밥값이랑 커피값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소비를 하세요? 그건 사실 소비하는 패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밥값이랑 커피값이랑 어떻게 보면 커피값이 어떻게 밥값을 넘어갈 수 있어. 커피는 당연히 후식의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비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저렴한 커피를 찾으시는 것 같고, 그거에 큰 그렇게 의미부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걸 안 따지시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들은 생각은 합리적이라는 잣대를 네. 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네. 네. 합리적. 네,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합리성을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잣대로 들이면서 네. 평가를 할 건가. 근데 이런 기사가 왜 나왔을까? 요새 김생민 씨 영수증이 유행해서 그 슈퍼 스투핏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슈퍼스피드. 김생민 씨 관점에서 보면 커피는 선배가 사줄 때 먹어야 되기 입니다. 선배가 사줄 때 먹어야 되는 커피이기 때문에 밥값으로 그만큼 지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주 슈퍼 스투핏이겠죠. 정신 차려 스투핏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감안해서 절실함이 없다 뭐 이런 거. 거기에 맞춘 소비 패턴이면 되는데 네. 왜 기사에서는 항상 마치 커피값이 비싸면 안 되는 것처럼 비쌀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비싸면 아무래도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은 소비자들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커피값이 좀 비싼 쪽에 들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는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일본이 우리 네. 스타벅스를 비교를 하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10배 정도 비싸잖아요. 네. 그 차이가 물가 차이가 화폐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스타벅스 가격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물가 네. 차이가 별반 차이 없어요. 햄버거 먹어도.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가격이 그만큼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인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네.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좀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비싸게 해야 사람들이 고급이라고 인식한다. 약간 요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인식이 커피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스타벅스 커피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 나온 게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생기는 개인 카페들은 그 적정선을 찾으려고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좀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느끼기를 네.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네. 2,000원이냐 3,000원이냐 4,000원이냐에 네.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스타벅스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카페 문화는 네. 사실 4,000원, 5,000원이란 금액이 저는 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가서 뭐 10분, 20분 있다 나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오는 애들을 보면 지금 저희 매장도 100평이 넘는데 보통 오면 기본 한두 시간 이상은 다 있다 가요. 뭐 아줌마들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테이크아웃 할 경우에는 좀 싸게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개념으로 물론 이제 그런
외국 개념으로 네네.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 네네네. 유럽이나 이런 데 자리세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개념.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문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약간 자리세 받는 경향도 있고 또 공간을 즐기다 보니 큰 카페들은 커피 가격들이 좀 비싸고 아무래도 이제 카페가 좀 소형화되고 테이크아웃 위주 매장들은 전반적으로 좀 저렴하잖아요. 그 뭐 테이크아웃 하면 1,000원 할인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커피 가격이 물론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싸다라는 사실 느끼진 않아요. 왜냐면 비싸다고 느끼면 저렴한 카페를 골라서 괜찮은데 찾으면 되니까. 근데 뭐 다 비싸다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격 차이가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디 가면 막 진짜 900원짜리 커피도 있고 편의점에 요새 좀 저렴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물론 맛은 자기가 지향하는 맛이 아닐 수 있어도 어찌됐든 커피라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은 꽤 많아졌는데도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기자가 생각이 없는 건지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뭐 커피값이랑 밥값이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예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식사 후에 간단하게 네. 밥 먹고 나면은 깔끔하게 입가심하고 네. 싶을 때는 저렴하는 뭐 1,000원대, 2,000원대 쓰면 되고 네. 본인이. 근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싶거나 아니면 예쁜 카페를 발견했을 때는 네. 뭐 다소 5,000원 이렇게 해도 좀 그 시간을 공간을- 보내니까. 네. 네, 활용하니까. 활용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절대적 거죠. 기준을 네. 세울 수 그렇죠. 없는 건 그러니까 것 자기가 만족하면 합리적인 거잖아. 맞죠? 내가 이 비용을 들여서 내 스스로 만족되면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느끼면 그걸 만족한다고 저는 돼요. 근데 그거를 이런 기사화하는 것들이 예전에 한창 논란이 됐던 게 뭐 된장녀 네. 마치 커피 먹으면 이상한 것처럼 그쵸, 스타벅스 커피 네, 먹는. 특히 스타벅스 비싼 커피 먹는다. 근데 요새 그런 얘기가 좀 싹 들어갔어요. 요새도 뭐 된장녀 얘기 잘 없잖아요. 물론 그런 건 있지. 뭐 한정판 사면은 좀 니들 좀 그런 것 같다. 안 그래도 요 근래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MD 상품들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한 기사도 이렇게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꼭 보면 또 그런 기사 리플에 보면 니들이 호구냐 뭐 또 이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호구지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소비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이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요새는 어떤 커피 소비를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커피를 이제 뭐 일을 하잖아요. 네.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즐기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어떻게 커피를 소비하는 문화를 지향하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마셔요? 논 커피.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오전 정도, 점심 전 정도에만 하고 점심 먹은 후에는 웬만하면은 잘 안 마시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는? 네, 저녁에는 아예 안 마시고 이제 점심 먹고도 뭐 굳이 음료를 마셔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요새는 좀 있어서 안 마시기도 하고 마실 때는 뭐 커피 대신에 다른 음료를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저렴하게 부담 없이. 저렴한 거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호하는 음료가 있는 데를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메리카노를 약간 좀 무의식적으로 먹었다고 하면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먹었다고 하면 약간 지금은 좀 다른 음료, 그러니까 커피 외의 음료에 좀 관심이 많이 넓어진 케이스? 커피만 이렇게 한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네. 폭넓게. 마시고 여러 싶을 때 가지. 마시는데 그럼 기왕 마실 거면 좀 내 취향에 신기한 맞는 것들, 신기한 것들. 취향에 맞는 곳에 가자. 약간 요런 걸로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요새 선호하는 어떤 취향의 브랜드나 이런 게 있어요? 즐겨 먹는 메뉴가? 저는 보통 밀크티를 좀 자주 먹는 편인데 밀크티도 되게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매장마다 그리고 또 그냥 차만 마시기엔 뭔가 약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물만 버주는데 저 티백은 나도 있는 티백인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해서 가끔은 과일 주스 마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요즘은 그냥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개인 어차피 네. 전 티팟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우려 마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네,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 카푸치노 아니면 라떼를 마시는데 카푸치노가 제 입맛을 충족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냥 라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근데 아메리카노를 오히려 요새는 좀 잘 안 마시는 것 같긴 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카페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쫓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트렌드한 것들은 일시적이라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 커피 그거의 트렌디한 거는 거의 스타벅스가 주도하지 않나요? 요새 뭐 스타벅스에서 무슨 공주 밤 라떼? 뭐 이거 나오니까 공주밥? 그건 뭐야? 밤이 라떼. 공주가 유명한데 그 공주 밤을 썼다고 해서 공주 밤 라떼 하니까는 네. 뭐 이디야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다 밤 라떼 막 근데 나오던데. 밤라떼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메뉴를 이렇게 예, 그렇게 나오는 해서 건 많지 스타벅스가 나오는 거 좀 봐가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 카페나 이런 프랜차이즈 좀 저렴이 프랜차이즈는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카페를 운영하면 느끼는 건 가장 기본 메뉴가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카노가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한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 네. 아메리카노, 라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많이 마시니까 이렇게 뭐 커피를 아마 뭐라고 해야지? 예전에도 얘기했나?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근무해 보셨거나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잘 안 마시는 건 안 시도하시는 게 왜냐면 좀 오래됐을 여지가 차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커피는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장사가 안 돼서 파리가 날리는 데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무난한 건 커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메뉴고 가장 네. 잘할 수 있는 메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죠. 네. 좀 약간 번외 메뉴들은 제가 느끼는 게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희가 니트로를 막 판매를 시작했어요. 유행이 좀 지난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건 그렇게 유행 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광고는 엄청 나왔는데. 광고만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슈화는 살짝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업주가 원해서 이제 했어.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는데 하고 싶다고 하니 일단 났는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회전율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음료가 신선하게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런 단점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매번 느끼지만 이 트렌디한 메뉴들은 일시적인 거라서 너무 쫓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느껴요. 근데 또 음료 그 트렌드 세터분들은 또 신음료가 나오면 신음료를 꼭 드셔보셔야 하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궁금하니까 네.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운영- 쫓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 그대로 단기 상품이고 네. 트렌디하는 거니까 빨리 네. 쫓아서 빨리 한 다음에 아 근데 하는 그게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물론- 아예 안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전율이 잘 나오는 가게들은 뭐 그런 것들 일시적으로 한 번씩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손님 끌겠다고 괜히 했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려면 대박을 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네. 어디야 블루 레모네이드 유행시킨 데가 어디죠? 스탠딩 커피. 아, 스탠딩 커피나 그러니까 자기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약간 뭐 이렇게 대박이 난 데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걸 좀 노리고 그런 가게들도 하는 것 같긴 시그니처에 한데 집착을 하시죠 요새. 근래는 저 언제부터 시그니처라는 메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뭔가 사람들이 다 시그니처 그래서 뭐지? 그런데 이제 각 개별 매장들마다 이제 개인 메뉴들, 그러니까 대표 메뉴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이제 지금 특히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매장만의 어떤 대표 메뉴. 네, 맞아요. 네, 그걸 이제 하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또 어찌됐든 저는 설렁탕 집에 가면 설렁탕이 맛있어야 되듯이 그냥 카페 가면 가장 기본 커피들이 맛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오랫동안 가져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번외 이런 시그니처 메뉴나 이 트렌디한 메뉴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 건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요. 근데 커피가 저는 아메리카노를 따라올 만한 커피 맛은 없잖아요. 라떼나 모카 이런 거 보면 깔끔한 거? 네네. 네. 그 아메리카노가 저는 딱 맞는데 그 커피 아메리카노를 맛있다 맛없다라고
매번 생각하지만 그걸 딱 평가하는 잣대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틀려서.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는 거예요. 이거 어찌됐든 이것도 소비니까. 근데 체인점과도 같은 체인점이라도 지점마다 다르고 네. 커피를 뭐 동네에서 먹진 않잖아요. 나가서 먹는 게 대부분인데. 네. 아, 말씀하신 맞아. 것처럼 저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라떼류를 찾게 된 게, 그러니까 원래 우유 베이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배웠던 그 스팀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의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걸 전 좋아해서 라떼를 좋아하긴 하는데, 카푸치노나. 그래서 팁. 라떼를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를 숙성시키시면 더 고소합니다. 숙성이요? 네, 우유를 조금 유통기한이 다가올 때까지 놔두면 우유가 구수하더라고요. 안 가겠습니다. 아, 그거 아세요? 우유가 좀 더 구수해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네. 좀 구수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는 확실히 편차가 좀 되게 많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카노를,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유를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섞이면 기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이 좀, 유연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노를 정말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이게 정말 그지같이 뽑지 않았다. 정말 그지같이 뽑았다 쳐도 우유가 섞이면 그냥 네, 먹을 만한 정도는 돼요. 물론 식으면 맛이 굉장히 없어지긴 하지만 네. 보통 그렇게 식을 때까지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아메리카노는 말씀하신 것처럼 철수님이 프랜차이즈 별로도 뽑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완전 천차만별이고 편차가 좀 어쩔 있죠. 땐 되게 맛있었다가 어떨 때는 또 맛있죠. 뭐야? 막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커피가 취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산미를 강조한 두 종류 정도는 요새는 네, 좀 많이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있어요. 구수한 네. 맛, 약간 산미가 있는 맛. 근데 맛없는 커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그냥 먹었어도 아니 커피 맛이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이상한 커피 맛이 있긴 해요, 사실. 불편한 맛. 네. 잘못 뽑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걸진 않잖아요, 사실. 정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골 가게이면 뭐 얘기를 하시죠. 근데 단골 가게.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은 좀 까탈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사실 솔직히 있어요. 저 아는 분 중에는 커피숍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네.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면 어쨌든 손님이 이거 네네.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잖아요. 네. 특히 큰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2번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먹던 맛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해드리는 걸 봤는데 그걸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뭘 되게 까탈스럽게 아. 무슨 뭐 애호가도 아닌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점원이 생각하는지는 점원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까다로운 식으로 약간 치부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며칠 전에 라떼 5잔에 모카 2잔을 시키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 다 머그잔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설거지 엄청나겠네요. 아주머니들이 시키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사장이 스티밍을 했어. 네. 근데 이 사장이 그 6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꽤나 준수하는 친구야. 네. 적정 엄도. 아. 근데 아주머니 입맛은 꽤 미지근한 거지. 미지근하다 느낀 사람 네. 맞죠? 예. 뜨거워야 특히나 되는데. 요즘 같이 좀 쌀쌀해질 땐 미지근한데 다 갖고 내려오셨어요. 7잔을 다.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이거 제대로 해줬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유연하게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결국엔 다 해줬어요. 그 7잔을 다 다시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센스도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그 6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맛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장 입장에서는 진상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잔을 다 들고 내려와서 미지근하다고. 한두 잔도 아니고. 네, 뭐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또 모여서 네. 첫 방송 다시 시작해봤고요. 정말 두서없었네요. 네, 원래 방송이고 저희 두서가 없지 않습니까? 좀 두서 있는 방송을 시즌 2에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준비를 좀 해와야겠네요. 아, 준비를 해오면은 네, 좀 아, 그런가요? 나와봐. 저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야지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안 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챗바퀴 도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반성을 그게 해야 아니라 돼요. 커피 업계가 할 게 없어요. 다른 나라에 태계에서
속의 커피 이런 거. 네, 뭐 세계 속의 커피도 별로 따지고 보면 뒤질 게 없어. 아니 근데 어떤 분이 베트남 가셔서 커피를 드셨다는데 네.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이라기보다 반했다고. 커피만 먹고 싶다고. 원래 그 커피를 먹을 땐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느낌. 여행지 가서는 모든 게 다 새롭고 근데- 모든 게 좀 감흥이 남달라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드립으로 내린 거겠지. 네, 네, 맞아요. 베트남 드립으로 커피의 내린 그 어떻게 보면 투박한 커피를 드립으로 깔끔하게 내려서 그 베트남 커피 좀 구수하잖아요. 원두 자체가. 그러니까 뭐 베트남 커피도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써봤는데 물론 이제 배 타고 와서 먹는 거랑 또 거기서 먹는 네. 생산된 걸 바로 먹는 건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커피를 추출하는 환경, 어떤 네. 분위기 이런 게 분명 영향이 꽤 있거든요. 그걸 드립으로 먹든 에스프레소로 네. 먹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드립으로 거친 듯한 커피를 내린 거를 깔끔하게 연유와 섞은 베트남 커피를 즐긴다면 느낌 색다르겠죠. 왜냐면 국내에 많지 않으니까. 저희도 지금 사이공 메뉴를 판매하는데 사실 이제 에스프레소로 응용을 해서 써요. 드립을 하기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색달라 하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그냥 아메리카노에 우유 연유 탄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또 그런 들뜬 마음과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접하게 되면 감흥이 남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외국을 나가면 기분이 들뜨지 않습니까? 그냥 뭘 먹거나 뭘 바라봐도 비슷한데도 그냥 감흥이 꽤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피가 사실 분위기가 꽤 영향이 커서 국내에서만 먹는 거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커피 업계에 뭐 얘기를 할 게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요새 또 어려운 얘기 막 하면 재미없잖아. 기계적으로 에스프레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왜요? 그런 것도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10분, 15분 정도만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뭐 그런 얘기들도 네. 기술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거, 에스프레소의 개념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그럼 잡지식도 좀 전달을 하면서 네. 그냥 수다도 좀 떨고 그럼 좋지 않을까. 네. 이왕이면 또 준비를 좀, 그러니까 제가 주제 같은 거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니 네. 근데 주제 받고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꼭 커피와 관련된 거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뭐 커피만 하기에는 사실 너무 커피 방송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쵸. 왜냐면 또 커피를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뭐 우리 여기서 막 우리 신세 한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뭐 남이 뭐 들어도 어떻든 말든 어차피 이건 우리 방송이니까 신세 한탄도 하는 거고 또 비슷한 고민을 이 시대에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트렌디한 메뉴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도 나누고 트렌디 요새 이슈되는 이주의 음료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나올 만한 게 없어. 동네 소식. 시즌 저희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시즌 음료 예전에 처음 하신 레드빈 음료. 아, 아니 뭐 근데 그러니까 요새 커피 업계의 지금 문제점이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먹어서 뭐 펌킨 호박도 나왔고 밤도 나왔고 고구마. 땅콩도 나왔고 고구마는 이미 옛날에 나왔고 미숫가루도 나왔고 곡물로 이래저래 다 하고 뭐 검은콩도 쓰고 그래봐야 드시면 재고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진짜 뭐 특별 시즌에 나온 어떤 한정적인 메뉴들이 아닌 거면 너무 익숙한 메뉴들은 회전율이 떨어지면 오래된 거 먹으니까 확실히 이제 기본 메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 근데 그거는 사실 커피숍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아는데, 아, 네. 이게 좀 이게 잘 안 나가는 메뉴는 이게 좀 잘 알죠. 산지 네. 오래된 건지는 아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안 드시는 해보시면. 분들은 신기한 게 있으면, 이게 뭐지?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어보는 경우가 사실 저도 많은데, 음료는 저도 근무를 해본 다음부터 그런 약간 모험을 잘 안 하게 아니, 신생가게는 괜찮아요. 신생가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네네. 신메뉴를 내온 것 같은 경우에, 왜냐면 처음에는 준비를 열심히 하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 파우더를 뜯은 지 얼마나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 관리가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돈만 벌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제대로 된 음료를 만들어서 어떤 손님들하고 소통을 할 목적성이 있으신 분들인지. 근데 우리가래.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카페는 아직까지 많진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바리스타들도 많아지고 그런 정말 커피를 전문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저는 이제 과도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이제 저 같은 바리스타들이 먼저 의식을 많이 바꾸고 또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저희 또 모여서 또 2주 뒤에 모이나요? 2주 뒤 다음 주에 모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또 다음 방송을 위해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